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특별방송입니다. 진원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OBS 출연을 하고 잠시 집에 갔는데 그만 의식을 잃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준비를 해서 오늘 새벽에 하는,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방송을 펑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10시 반이죠.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이재명은 상방울 김승태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를 한 혐의,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합니다. 대납을 한 거죠. 검찰은 이재명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기 위해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이 단식 10일 차인 점을 감안해 핵심 질문을 추리는 등 여러 버전의 질문지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검찰청에 들어가는 걸 보니 아주 멀쩡하더군요. 또 아주대병원의 협조를 받아 의사 한 명을 조사실 옆에 대기를 시키고 구급차 한 대를 청사 옆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그러니까 9일 오전 10시 24분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은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백인동 특혜개발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죠. 그러니까 23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두를 한 겁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그리고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사건 등 대선 이후 5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데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 방향을 제가, 그리고 이 장시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에, 그때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나열을 했는데 이 말만은 잘 들렸습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석조리 있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말을 이재명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150쪽 질문지를 준비하고 송민경 부부장 등 검사 3명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상방울이 불법 대북 송금을 진행하는데 당시 이재명 지사가 관여하고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7월 초 검찰 조사에서 사건에 관해 입을 열었죠. 2019년 당시 상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화영은 이 진술을 그런데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화영은 판사 앞에서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진술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을 기록한 검찰 신문조서는 이제 증거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이화영의 아내 백모가 임의로 변호사를 해임하는 등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재판은 한 달 넘게 공전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재명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 마치 민주화 투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 같습니다. 파렴치 범죄로 가는데 말입니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과 관련해 소회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공작, 과연 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로 5번째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합니다. 국민의 삶이 더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오로지
정적인 죄를 제거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하는 윤석열 정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일까요? 아니면 야당 대표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의 파렴치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한 걸까요? 요즘 저는 이 방송뿐 아니라 제가 출연하는 2개 방송에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재명은 왜 단식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단식 같은 정치적 행위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 단식, 삭발, 이걸 무척 좋아하죠. 그런데 단식으로 관철해야 할 목표 혹은 단식으로 뚜렷이하고 싶은 지향점, 말하자면 메시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폭증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지만 그건 지나가는 개가 없을 말입니다. 절대 다수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독재를 막기 위해 단식을 한다는 코미디를, 그 코미디를 보면서 누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나는 힘이 없이 폭증에 당한다면서 단식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단식이라는 연극은 관객을 웃기지도 못하는 블랙 코미디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다 출퇴근 단식이라는 이 이상한 연출은 이재명을 단식 호소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대의명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코미디에 왜 야당 의원들이 함께 앉아 국민의 조롱을 감수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재명은 단식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들지만 검찰은 이제 쉽게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이재명의 단식이 구속을 면하려는 사악한 장꾀라는 것을 진작 눈치채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명분인지를 잘 알지만 단식 중인 당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언론부터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의 단식이 방탄 단식이라는 것을 연일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단식을 하면서 늦게나마 3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죠. 그러나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내건 것도 웃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본이 방류를 시작해 시점도 맞지 않지만 한국 야당의 대표가 이 문제로 단식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각 요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단식이란 것을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친야 무소속을 제외하더라도 168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말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일까요? 저는 문재인은 국가 재정을 파괴하는 등 수많은 폭증을 범했는데 그래도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재판 거래, 이 군수들이 개입된 재판 거래,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피살을 방치한 것,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죠? 도보다리 위에서 적의 수장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는 문재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김만배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2달 동안
대법관 권순일의 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총 8차례나 방문했습니다. 결국 권순일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다 보도되었죠. 만약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무런 부정 없이 파기환송된 것이라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사가 끼지 않고 대법관들이 양심으로 판결을 해서 파기환송된 것이라면 그건 대법관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런 범죄를 아직 이 나라는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법학도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밤새워 형법을 공부하겠습니까? 놀랍게도 권순일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에 변호사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김만배의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받은 보수는 과연 1억 5천 뿐이었을까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김만배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딱 한 명, 이재명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면서 실제로는 당군 이래 최대 사기극을 연출해 배임죄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이 유일한 수혜자인 것입니다. 김만배와 신학님이 공모를 한 허위 조작 뉴스 사건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는 악질적인 두 개의 범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 돈을 마구 뿌려서 표를 사는 매표 행위, 문재인 때, 총선 때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바로 그런 매표 행위, 포퓰리즘이며, 또 하나는 가짜뉴스로 선전선동을 벌여 민심을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둘 다 악질적인 반민주 범죄인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8일 김만배 신학님의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등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극단적 편향 언론이 반박을 할 기회를 없게 하려고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중대범죄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는 2021년 9월 15일 녹음을 한 파일을 5개월 동안이나 묵혀뒀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불과 3일 전 밤 10시 가까이 돼서 그 녹음 파일을 터뜨렸습니다. 조작된 허위 뉴스입니다. 그 내용은 쉽게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짜진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작.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 수사 당시에 불법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영에게 김만배는 전관 박영수를 소개했다. 박영수는 그와 가까운 주임검사 윤석열에게 힘을 써서 조우영 사건을 무마했다. 11년 전의 일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해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작. 2011년 수사 당시 조우영이 대검에 출두를 하자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 그리고 사건은 사라졌다. 윤석열이 봐준 것이다. 그런데 이틀 전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자 뉴스타파는 전체 녹음 파일을 그대로 다시 공개를 했는데, 그 녹음 파일에는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모 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박모 검사도 아닌 검찰청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짜뉴스가 터진 시간이 아주 절묘합니다. 대선 3일 전 윤석열 후보로서는 미처 대응하기 힘든 시간인 것입니다. 조선일보 토요일자 이 강천석 칼럼, 윤석열 보유정당과 이재명 보유정당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대선 사흘 전이 아니라 닷새 전에 터뜨렸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흘 전으로 아주 안심을 하고 터뜨렸겠지만 만약 이걸 한 5일 전에 터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재밌는 것은 뉴스타파는 사건이 불거지자 9월 7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인터뷰 전체 무편집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게 당시 짜깁기에 보도한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신학님은 교묘하게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두었다고 할까요? 그 사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실제 이번에 전부 공개된 대화에서는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의 사건 무마 주장을 뒤집고 윤석열 후보 아닌 다른 검사가 봐줬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대화의 중간 부분을 싹둑 잘라내고 뒷부분과 이어붙여서 윤석열 후보가 사건 무마에 개입을 한 것처럼 내용을 짜 맞춘 것입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런 짜깁기를 김만배나 신학님은 과연 몰랐을까요? 검찰은 9월 7일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한동훈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는데 허위 인터뷰에 정치권이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지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무장관이 판단할 것은 없고 검찰이 잘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어제 나온 이재명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파일 전체가 공개가 되고 나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8일 김만배와 신학님이 만든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를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봤는데 전혀 기획 인터뷰가 아니더라. 백주단아제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 이재명은 특히 공작도 아닌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언급은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배후에 대선 직전 여론 조작을 노린 민주당과 자신의 공작이 있다는 여당의 공세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고 뉴스타파가 나름대로 짜깁기를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만배는 신학님에게 윤석열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뉴스타파 보도 과정에서 편집이 되면서 마치 윤석열 검사가 조의원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신학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 두고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구속을 하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뭔 죄가 되나? 명예훼손? 글쎄요. 이재명은 또 이날 단식 농성장을 찾아온 비명계 홍영표가 민심이 거의 폭발 수준이라고 말하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선 장관들이 도발적인 태도를 보니 정권이 며칠 사이에 더 폭압적으로 변했다. 어쨌든 이재명은 김만배 신학님의 뉴스타파 허위 조작 뉴스 사건에 민주당 배우실이 나오자 백주대낮에 조작을 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에게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공세를 퍼붓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탄압이고 사냥이다. 어떤 혐의를 뒤집으셨다며 검찰을 맹변한했습니다. 정부 공세도 거세졌어 이 내각 총사퇴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건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연관되었습니다. 강순호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작년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허위 조작된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이를 MBC, KBS 같은 지상파까지 받았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민주당은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라며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그 가짜뉴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말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2월 달에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두고 왜 조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이렇게 공박을 했죠. 민주당은 김만배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공세 수위를
당시 최고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녹취록이 김만배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라는 정황이 공개된 지난 9월 1일 이후 또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뉴스타파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쨌든 침묵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이 뉴스타파가 당시 짜깁기하기 전 녹음 파일 전부를 공개를 하자 이재명부터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작년 대선 전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 파일을 공개했을 때로 되돌아가 볼까요?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국회 법사위 박주민, 김용민, 최강욱 그리고 김영배, 박승준 의원 등 이런 법사위 위원들은 다음 날인 3월 7일 그러니까 대선 이틀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김영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주임검사와 박영수 변호사, 김만배가 깐부였다는 게 확인됐다. 깐부란 말 아시죠? 그런데 지난 9월 1일부터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허위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자 검찰 조사와 관리자 진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권칠성조차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일 관련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이야기된 바는 없고 사실관계는 계속 지켜보겠다.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김용민은 4일 페이스북에 오히려 역공을 폈습니다. 대통령 장모를 걸고 말입니다. 그는 대통령실 김만배 신앙님 거짓 인터뷰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주지 않았다면서요. 그런 대통령실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 헛웃음만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지난 7월 장모 최은순이 통장 잔액 증명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뉴스는 또 있었습니다. 신학님이 과거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원래 진보 좌파, 저는 뭐 늘 유사 좌파라고 얘기합니다만 진보 좌파들과 친하죠. 신학님은 7일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만배와의 인터뷰 뒤에 민주당과 접촉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제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과 짜고 노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위 조작 가짜뉴스로 대선에 개입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신학님 외에 역대 언론노조 간부 상당수는 민주당 정부에서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공영방송 사장 등 주요 보직을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신학님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왜 낙마했을까요? 그와 김만배는 한국일보 계열사 순우배 사이죠. 신학님은 제가 알기로는 코리아타임스 그리고 김만배는 일간스포츠 여기로 아마 입사했을 겁니다. 그와 김만배는 어쨌든 순우배 사이로 한국일보 계열사에 있었는데 신학님은 2003년에서 2007년 23대 언론노조위원장을 맡은 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언론계 목 비례대표로 민주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오늘 사장을 거쳐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계약직 사원이 된 겁니다.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 녹취와 보도는 바로 이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편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는
8일 김승태가 이재명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둘러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에 이어 대선 자금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수사팀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승태만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승태는 지난 8월 22일 이화영의 뇌물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증언을 했죠.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화영의 부탁을 받아 1억 5천만 원을 직원 등 여러 명 이름으로 이재명 측에 기부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겁니다. 김승태는 또 이화영이 후원 사실을 이재명 본인에게 직접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계획을 내면서 수혜를 받는 당사자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보고되는 걸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김승태는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 어쨌든 이날 압수수색은 상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의 9일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벌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 조사에서 이 부분도 묻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은 김만배 신학님의 허위 조작 인터뷰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8일 국회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권이 결부된 공작 카르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사단장 유희동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치밀한 기획 정도를 보아 도저히 김만배 개인이 홀로 버린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대선 공작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을 하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글쎄요.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꽂힌 선거제도를 파괴를 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펀드 자금을 불분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장하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소주성으로 유명한 경영학자이자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장하성의 동생입니다. 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벌인 바로 펀드 문제, 이건요 라임 옵티머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1278명의 투자자에게 약 2600억 원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엄청난 대형 사고입니다. 비록 조 단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경찰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어야 이 장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 뭘 했을까요?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 부실 수사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섞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